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 Singular Spectrum Analysis Based Model-Free Electrocardiogram Denoising Technique입니다. 본 논문은 2020년에 컴퓨터 메소드 앤 프로그램 인 바이오메디슨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6.1이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Q1에 해당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ECG의 노이즈 제거 관련 논문을 조사 중인데 다른 논문과 달리 주파수 계열로의 변환 없이 시계열 데이터만으로 신호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흥미로워 진행 중인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ECG는 호흡, 환자의 움직임, 라인 노이즈 등 여러 주파수 대역의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신호로 노이즈 제거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용한 방식 등 대체로 주파수 계열에서의 신호 분해 및 재구성을 통해 노이즈 제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 계열 신호를 이용한 방법은 같은 대역을 공유하는 노이즈는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싱귤러 스펙트럼 애널리시스는 모델 프리 및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므로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는 라인 노이즈, 베이스라인 원더 등을 신호에 인가하여 디노이징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싱귤러 스펙트럼 애널리시스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 및 식과 같이 ECG 신호를 트래젝터리 매트릭스로 변환합니다. 첫 번째 열은 K번째 샘플까지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다음 열로 갈수록 하나의 샘플이 쉬프팅되며 가장 오른쪽 열의 마지막 행이 신호의 마지막 샘플이 되도록 반복합니다. 이때 L은 샘플링 레이트의 4분의 1이며 L 플러스 K-1이 신호의 길이가 되도록 K를 설정합니다. L을 샘플링 레이트의 4분의 1로 선정한 이유는 모든 열에서 ECG의 PQRST파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생성된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동일한 신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SB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과정입니다. 싱귤러 스펙트럼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논문에는 수식적인 과정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 별도로 조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SBD는 노이즈 제거나 데이터 압축, 차원 축소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행렬을 분해합니다. 여기서 U와 V는 특이 행렬, 시그마는 특이값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이값은 가장 큰 값부터 차례대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SBD를 통해 행렬 형식의 이미지를 분해한 결과입니다. U의 n번째 열, V의 n번째 행, 특이값의 n번째 값을 곱해 AN을 생성합니다. 이때 특이값이 클수록 행렬이 가지는 값 또한 커지므로 A1이 원본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이 됩니다. 이를 통해 특이값을 중요도와 유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생성된 AN을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A1에 A2를 그리고 A3를 점점 더할수록 원본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개밖에 더하지 않았음에도 꽤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낮은 번호의 A의 경우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작은 값을 가지거나 노이즈 등의 불필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ECG 신호로 생성한 매트릭스를 여러 개의 상분으로 분해 및 재구성합니다. 앞선 과정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L/K 행렬로 변환 후 SBD를 적용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행렬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과 같이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에 원 신호를 변화하고 SBD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행렬이 됩니다. 데이터의 길이는 10개이지만 행의 크기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어느 행에서도 원 신호와 같은 길이의 신호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살표 방향의 값들을 평균하여 원 신호와 같은 길이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실제로는 값이 달라지지만 이해를 위해 예시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L개의 RC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RC에 0.5에서 10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라인 노이즈 제거를 위해 노치 필터를 적용하여 FRC로 정의합니다. 왼쪽 결과는 RC와 FRC를 주파수 계열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낮은 번호의 경우 RC와 FRC 간의 차이가 적은 반면 높은 번호일수록
필터링 후에 FRC의 앰플리튜드가 RC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높은 번호일수록 노이즈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SVD 과정에서 낮은 번호일수록 노이즈의 확률이 높다고 가정한 것을 이런 결과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이나믹 웨이트의 총합이 임계값을 넘을 때까지 생성된 FRC를 순서대로 더하여 신호를 재구성합니다. 다이나믹 웨이터는 다음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FRC의 번호와 각 FRC의 다이나믹 웨이트를 나타내는데 높은 번호일수록 다이나믹 웨이트가 높습니다. 오른쪽은 신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스텝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샘플링 레이트 및 측정 방식이 다른 ECG 데이터베이스를 총 5가지 이용했습니다. 디노이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신호의 인가한 노이즈입니다. 차례대로 50Hz의 라인 노이즈, 30dB 파워의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20에서 500Hz 대역의 랜덤 노이즈와 0.2Hz의 베이스라인 원더 노이즈입니다. 아래 그림은 신호에 인가한 각 노이즈들로 위에서 나열한 순서와 동일합니다. 4종의 노이즈를 모두 인가했다고 합니다. 성능 평가를 위한 지표입니다. 설명에 앞서 SNR은 신호대 잡음비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신호의 노이즈가 포함된 비율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SNR-in은 원 신호와 인가한 노이즈를 비교한 것이고 SNR-out은 DECG와 NECG에서 DECG를 뺀 신호를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NECG는 노이즈를 인가한 신호, DECG는 디노이징 후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SNR-in과 SNR-out의 값이 유사하다면 디노이징 과정에서 인가된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SNR 임프루브먼트의 경우 NECG와 DECG를 비교한 것으로 디노이징 후 SNR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아래 식과 같이 %RMS를 계산하여 원 신호 대비 DECG의 오차율을 확인하고 WEDD를 통해 신호가 왜곡된 정도를 확인합니다. 논문에는 WEDD를 구하는 과정은 나와있지 않았으나 PRD와 유사하게 값이 작을수록 DECG가 원 신호와 유사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36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된 대표 피험자의 시계열 신호입니다. 위에서부터 원 신호, 인가한 노이즈가 인가된 신호이고 아래는 원 신호와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를 겹쳐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진폭이 큰 라인 노이즈가 높은 성능으로 제거되었으며 베이스라인 원더 노이즈에 의해 신호에 존재한 곡률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호에 동일한 노이즈가 인가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결과에는 인가된 노이즈가 그림에서 생략됩니다. 다음은 샘플링 레이트에 따른 디노이징 결과입니다. 360Hz일 때와 동일하게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와 원 신호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귤러 스펙트럼 어널리시스 과정에서 선정한 임계값에 따른 디노이징 성능입니다. 선정한 임계값이 커질수록 SNR 임프루브먼트가 증가하고 PRD와 WEDD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디노이징 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효 숫자를 감안하면 정확히 같은 값은 아니겠지만 99.999%일 때와 100%일 때 동일한 결과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99.999의 경우 47개의 FRC를 통해 신호를 리컨스트럭트한 반면 100의 경우 약 2배 정도인 90개의 FRC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임계값을 99.999%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임계값 적용 후의 성능평가입니다. 논문에는 전체 결과가 있었으나 피험자의 수가 다소 많아 평균과 일부 피험자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생략했습니다. 델타는 SNR-in을 SNR-out으로 나눈 값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R-in과 SNR-out이 유사한 값을 가지면 디노이징 과정에서 인가된 노이즈가 최대한 제거되었으며 신호의 왜곡이 적었음을 의미합니다. WEDD를 통해서도 왜곡된 정도를 알 수 있는데 평균 2.51로 낮은 값을 가집니다. 평균 약 43의 SNR 임프루브먼트를 가지는데 평균 SNR-in이 마이너스 16임을 고려하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싱귤러 스펙트럼 애널리시스는 주파수 계열 데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방식과 달리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받아 신호를 재구성하므로 시간이나 진폭의 스케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신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노이즈에 대한 디노이징 성능이 매우 높다는 점이 노벨티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주파수 계열의 디노이징 방식이 대역이 겹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밴드패스 필터 구간 사이의 대역을 갖는 노이즈를 인가했음에도 디노이징 성능이 높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ECG 디노이징 관련 논문을 조사하면서 SNR이 일정 값이 되도록 노이즈를 인가한 논문은 많이 접해보았으나 본 논문처럼 파워라인, 베이스라인 원더 등의 여러 종류의 노이즈를 동시에 인가한 논문은 처음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